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 평생 여성의 몸과 남성의 마음을 함께 연구해온 산부인과 의사 박현우입니다. 수많은 부부를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여성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이지만 정작 그 답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의학과 감정의 언어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사랑의 기술, 그 첫 문장은 단순합니다. 당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이 한 문장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기술이라 하면 손이나 입 혹은 체력과 테크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자극은 언어와 감정의 터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성의 뇌 속에서 쾌락과 감정,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가 단단한 근육보다 훨씬 더 깊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요즘 남성들은 점점 이 간단한 사실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이유로 대화가 줄고 스킨십이 단순한 행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은 서서히 다치고 감정의 연결도 사라집니다. 이건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68세의 남성이었는데 그는 아내가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내에게 건네는 말은 밥 먹었어, TV 뭐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단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라고요. 다음 주 그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왔습니다. 선생님, 그 한마디로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성의 마음은 존중의 언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성이 먼저 감정을 열 때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오랫동안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든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그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 단순한 말이 30년의 거리감을 단 3초 만에 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이불까지 사랑의 기술을 의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손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됩니다. 남성 여러분, 혹시 아내가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하거나 스킨십을 피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호르몬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식었기 때문입니다. 저 박현우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부부를 진료하며 공통된 패턴을 보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언제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천이 오르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며 감각이 깨어납니다. 반대로 서운함이나 긴장이 쌓이면 몸이 스스로 다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놀라운 건 남성 대부분이 이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식고 대화가 짧아지고 손길이 피곤해질 때 그건
이미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를 성욕이 줄었다거나 건강 분재로만 해석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감정적 연결이 끊어지면 옥시토신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 물질이죠. 즉, 여성이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으려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감정적 신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3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거의 10년 동안 스킨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며 알게 된 건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당신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아내의 감정을 돌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에게 작은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하세요. 요즘 많이 피곤하지? 내가 뭘 도와줄까? 그 단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여성은 이해받을 때 열리고 평가받을 때 닫힙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는 나를 봐줘요, 나를 알아줘요 라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귀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하면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여성이 보내는 신호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터치의 과학, 즉 여성의 신체가 감정에 반응하는 진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손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다시 사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옵니다. 남성 여러분, 그녀의 몸은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감정의 지도다. 이 말을 저는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부에는 약 300만 개 이상의 촉각 수용기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가 감정 자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덜미, 어깨, 손등, 귀 주변, 허리 아래 부분은 단순한 감각이 아닌 정서적 안정과 쾌감을 동시에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감각신경 호르몬 연동 반응, sensory hormonal response 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따뜻한 손길 하나가 여성의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뢰와 행복감을 형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는 단 한 번의 손길이 10마디의 말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여성에게 스킨십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성적 흥분 이전에 감정적 신뢰가 형성될 때 몸이 진정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40년 차, 거의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끝났던 두 사람입니다. 남편은 늘 이젠 나를 여자로 보지 않나 봐 라며 외로워했고 아내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 후 제가 남편에게 제안한 건
단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30초만 잡고 아무 말 없이 손등을 쓰다듬어 주세요. 그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 후 아내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의 손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터치의 과학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손의 온기가 1도 오르면 마음의 거리는 10년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터치는 빠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의 신경은 천천히 일정한 리듬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자극하면 뇌는 긴장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쾌감이 줄어듭니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숨결에 맞춰 움직이세요.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호르몬 반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부부가 1일 10분 이상 스킨십을 나눈 경우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심박 안정률이 35% 높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치가 평균 28%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의 기술이란 손끝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완성되는 과학입니다. 그녀의 몸을 자극하기 전에 그녀의 감정을 먼저 안아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여성들이 가장 오해받는 주제, 바로 속도와 리듬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기서 실수하고 그 작은 차이가 평생의 오해로 이어집니다. 남성 여러분, 사랑의 기술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강하게, 빠르게 해야 여성도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관찰한 여성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성의 몸은 느린 리듬에 반응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한 흐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성의 신체는 자극이 들어오면 뇌의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무스와 편도체 에이믹달라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시상하부는 쾌락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고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센터입니다. 즉, 너무 빠르고 강한 자극은 뇌가 긴장 상태로 인식해 쾌락 대신 불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반응하지 않을까의 진짜 이유입니다.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보세요. 음악이 너무 빨리 흐르면 멜로디가 사라지고 감정이 따라올 시간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리듬도 같습니다. 여성의 몸은 음악처럼 감정의 템포에 맞춰야 조화를 이룹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힘이 약해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매번 자신감을 잃고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단순했습니다. 그는 너무 빨랐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당신이 숨을 내쉴 때마다 그녀도 편안하게 숨을 내쉴 수 있도록 리듬을 맞추세요. 그는 제 말을 따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3주 후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끝나면 등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는 제 어깨에 기대요. 이건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호흡의 리듬이 감정의 리듬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은 예측 가능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너무 갑작스럽거나 변화가 큰 움직임은 신경계를 자극해 긴장을 높입니다. 반대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여성의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감정적 결속이 강화됩니다. 이건 단지 사랑의 순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포옹하고 일정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리듬을 유지하면 관계 전체가 안정됩니다. 몸의 리듬과 마음의 리듬은 같은 파도 위에 있습니다. 여성은 강렬함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감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조급함을 멈추고 그녀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그녀의 숨결이 고요해질 때 그게 바로 진짜 리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성은 당신의 속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리듬을 느낄 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70세 이후에도 가능한 친밀감 회복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이 약해도 감정의 연결만 회복되면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체력도 없고 그런 일은 포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몸은 늙어도 감정의 회로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하지 않아 굳어 있을 뿐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약이나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의 재활성화에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신경은 반복 자극을 통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든 악기가 다시 조율되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손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10초만 잡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두 사람의 뇌에서 동시에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생화학적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눈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부부가 서로의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바라보는 15초 동안 두 사람의 심박수는 자연스럽게 동기화됩니다. 이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생리학적 공명, 레소넌스입니다. 따라서 매일 단 몇 초라도 눈을 맞추는 시간을 가지면 그 자체로 감정의 회로가 깨어납니다. 세 번째는 리듬을 공유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시간에 산책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거나 잠들기 전 손을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의 리듬이 일치하면 감정의 리듬도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낭만이 아니라 실제로 심박 변이도 HALV를 안정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부부가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할수록 정서적 만족도가 38%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거리감을 두었던 손길을 다시 내민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시작해보세요. 첫날은 어색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편안해지고 한 달 후에는 그 손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78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거의 15년간 스킨십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나쁘지 않았지만 늘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30초만 잡으세요. 2달 후 그 부부는 제 앞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존중과 반복의 힘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열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몸이 약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신경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고, 감정은 언제든 다시 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그녀의 손을 잡으세요. 그 순간 잃어버린 세월이 천천히 되돌아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아내를 쉽게 만드는 남성의 치명적인 습관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수많은 부부가 그 3가지 때문에 평생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고쳐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성 여러분,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를 쉽게 만드는 이유는 대부분 몸의 문제보다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신감 과잉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나는 경험이 많다, 혹은 나는 방법을 안다 라고 믿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의 기술은 경험의 수가 아니라 공감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여성의 몸은 매번 매 상황이 다릅니다. 기분, 피로, 스트레스, 호르몬 주기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그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여성은 그 순간 감정의 온도를 잃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말합니다. 우린 이제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점점 닫히고 서로가 느끼는 온도차는 더 커집니다. 특히 여성은 말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당신 덕분이야. 이 3문장만 꾸준히 나누어도 관계의 온도는 유지됩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부부 중 매일 이 3가지 말을 나누는 커플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오셨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관심한 손길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제 나이가 드니 굳이 스킨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킨십은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런 손길이 없으면 여성의 뇌는 소외를 인식하고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무기력, 불면, 심한 경우 우울 증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부부 중 이런 말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린 이제 잠자리를 안 하지만 매일 밤 손을 잡고 잡니다. 그 손의 온기가 서로를 살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부부를 잇는 생명줄입니다. 이 3가지 실수를 고치면 당신의 관계는 3주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내려놓고 대화를 늘리고 손길을 되찾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성의 호르몬 반응이 달라지고 감정의 회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하려는 그 순간 관계는 다시 시작됩니다.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마디의 말로도 사랑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여성의 감정과 호르몬이 그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랑의 기술의 핵심인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의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호르몬의 정교한 춤입니다. 여성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그만큼 호르몬의 흐름이 섬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의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옥시토신,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정감, 신뢰, 욕구, 만족감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부의 탄력만이 아니라 감정의 유연성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이유 없는 불안, 감정 기복, 냉담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걸 성격 변화로 오해하죠. 이럴 때 남편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여성의 뇌는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하면 그녀의 옥시토신 수치가 즉시 상승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감정적 안정과 친밀감을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즉, 남성의 한마디가 여성의 호르몬 밸런스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따뜻한 대화, 다정한 손길, 그리고 눈빛의 교감이 그녀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정해 심박수, 천, 심지어 면역 반응까지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손을 잡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혈압이 평균 10mm가량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약 2%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사랑의 표현이 곧 약이 되는 셈이죠.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봐왔습니다. 남편이 단지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짧은 순간에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얼굴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속 호르몬이 안전하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은 화려한 스킬이 아닙니다. 그건 호르몬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감정이 요동칠 때 등을 토닥여 주세요. 여성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섬세한 생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따뜻한 존재감 하나로 그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말보다 터치, 터치보다 시선, 시선보다 믿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여성의 호르몬은 다시 안정되고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오해하고 따라하는 잘못된 성지식과 그로 인한 부부의 거리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내의 몸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가짜 정보부터 버려야 합니다. 남성 여러분, 오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한 영상에서 배운 건 현실의 여성에게는 독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보며 느낀 건 잘못된 성지식이 오히려 관계를 차갑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남성들은 젊은 시절부터 영상이나 잡지를 통해 여성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게 여자를 만족시키는 법이다. 라는 왜곡된 정보를 너무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카메라를 위한 연출, 즉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극의 세계입니다. 진짜 여성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의 과장된 반응을 그대로 기대하면 현실의 파트너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나는 왜 저렇게 느끼지 못하지? 라며 죄책감을 느끼고 남성은 왜 반응이 없지? 라며 실망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깊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늘 영상 속 방식으로 강하게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참고 따라했지만 점점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만질 때마다 몸이 긴장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시험 같아요. 이 말은
많은 여성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남성들은 자극을 성공으로 생각하지만 여성에게는 안정과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녀는 평가받거나 비교당할 때가 아니라 존중받고 천천히 이해받을 때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의 첫걸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질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오히려 수축 반응이 일어나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즉, 잘못된 방식은 단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꾸세요. 기술보다 공감의 속도, 자극보다 안정의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아내에게 실험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윤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여성의 몸은 신뢰라는 호르몬 자극 속에서만 진짜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영상을 통해 배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오늘 밤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시작하세요. 대화로 분위기를 만들고 눈빛으로 안심을 주고 손끝으로 나는 너를 존중해 라는 신호를 보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남성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문장, 여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와 그곳을 대하는 올바른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십 년의 경험으로 얻은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의 가장 진솔한 조언입니다. 남성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성은 어디를 만져야 좋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늘 한 가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에는 확실히 특별한 반응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는 단순히 성적인 부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귀 뒤, 목덜미, 쇄골 아래, 손목 안쪽, 허리 옆선, 이 5곳이 여성의 신경계에서 감정과 직접 연결된 부위입니다. 이곳들은 모두 부교감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안정과 신뢰, 그리고 쾌락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즉, 이 부위에 부드러운 자극이 가해지면 여성의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감각이 열리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따뜻한 혈류가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와 온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극하거나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그 부위는 즉시 다쳐버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접근하면 여성의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작용입니다. 터치가 피부를 통과해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그 신호는 척수를 거쳐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됩니다. 그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다시 심박을 안정시키고 감정의 회로를 열어줍니다. 이 모든 반응은 단 30초 안에 일어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젠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귀 뒤를 마지막으로 만진 게 언제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곳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진료 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오랜만에 제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귀 뒤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그녀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여성은 자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는 터치를 원합니다. 그녀의 몸은 감정의 지도이자 신뢰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마음의 문고리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그 문을 천천히 돌릴 때 그녀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느림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배려이자 진짜 사랑의 리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사랑의 기술의 마지막 단계, 존중이라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만질 수 있는 남자가 진짜 성숙한 남자입니다. 남성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결코 손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평생 남성과 여성의 몸을 연구하며 수많은 부부가 왜 식어가고 또 어떤 부부는 평생 손을 잡고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테크닉이나 체력 혹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존중의 유무였습니다. 존중이란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성은 평가받을 때가 아니라 인정받을 때 반응합니다. 남성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가 그녀의 자존감을 일으키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당신은 참 멋있어. 그 짧은 문장이 여성의 호르몬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그녀의 뇌는 즉시 사랑받고 있다 는 신호를 받아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건 단지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건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관찰한 수많은 여성 환자들 중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억눌린 외로움이 풀리는 순간이자 내가 아직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존중의 태도는 관계의 모든 부분에 스며듭니다. 대화할 때 말을 끊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으며 몸을 대할 때 서두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사랑의 기술의 기본입니다. 여성은 신체보다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드럽게 만졌는가 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바라봤는가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70세, 80세가 되어도 존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부부를 평생 연결해 줍니다. 몸이 약해지고 세월이 흘러도 존중은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 82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중풍 후유증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저녁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약이 되었고 남편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도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그건 사랑보다 오래가고 욕망보다 깊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내를 존중할 때 그녀는 다시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연결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존중의 결실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한 남성 환자의 감동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20년간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는 74세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다투리 살며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냈죠. 박 원장님, 우리는 그냥 친구처럼 삽니다. 같이 밥 먹고 말은 하지만 더 이상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보지 않아요. 그의 표정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보고 진심을 전하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죠. 방법은 단 하나.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행동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감싸더니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하네요. 그 짧은 순간이 그에게는 20년의 세월을 되돌린 듯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다시 사랑받는 남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행동, 그 한마디의 존중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감동적인 대화나 따뜻한 손길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 분비시킵니다. 이 두 호르몬이 동시에 활성화되면 기억의 회로가 강하게 남아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즉, 사랑은 생화학적 기적입니다. 저는 그날 그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건 치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복원입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원장님, 그럼 이제 제가 아내의 의사입니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사랑은 배우자가 서로의 치료사가 될 때 가장 오래 갑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을 먼저 만지는 남자, 그가 진짜 성숙한 남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근육이 약해지고 욕망의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온도, 사랑의 깊이는 오히려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지켜보며 한 남편이자 의사로서 깨달은 삶의 진실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에게 완벽한 체력이나 화려한 기술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리듬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한마디, 잠들기 전 손을 잡아주는 짧은 순간, 그 모든 것이 세상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입니다. 저는
80년의 인생을 살며 배웠습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다정한 눈빛, 조용한 손길, 그리고 꾸준한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건강의 뿌리이자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성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다시 사랑을 배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용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내가 진짜 원하는 손길의 순서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존중은 그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는 힘입니다. 당신의 손끝에 다시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